안녕하세요. 체질 전문의가 진료하는 엘하니언 체질 전문의 홍승민 원장입니다. 체질로 이것도 치료가 되나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질환군들을 체질별 맞춤 치료로 진료하고 있고 같은 질환이라도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엘하니언을 방문하시는 다양한 환자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클리닉, 그 중에서도 불면증에 대한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제 혹은 수면 유도제에 대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극소수의 경우 외에는 저는 3가지 이유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 의존성. 둘, 부작용. 셋, 효과. 자, 우선 첫 번째, 의존성입니다. 모든 수면제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수면제를 교체하거나 증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에 대한 두려움이나 약의 부작용으로 아무 계획 없이 수면제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 현상으로 불면증이 더욱 악화돼서 다시 수면제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체질로 불면증을 치료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끊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면제가 정말 필요한 극소수의 경우에도 연속으로 4일 이상 복용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 수면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졸피뎀의 경우 사건 수면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건 수면이란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수면 보행이나 기억 상실, 의식 장애, 이 외에도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219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졸피뎀과 자살이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균형을 잡는 기능이 저하되어 낙상이나 골절 등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뼈가 약한 고령층의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졸피뎀 복용 환자군 4,962명과 비복용 환자 비교 연구 조사 결과 졸피뎀 환자군에서 낙상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 수면제는 자율신경을 억제시켜 강제로 입면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면 뇌파 검사를 해보면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 3단계 이상의 깊은 잠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깊은 수면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더라도 낮에 피곤하거나 멍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제 대신 술이나 멜라토닌을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술은 수면제보다 안 좋습니다. 불면증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입면장애. 둘, 수면유지장애. 셋, 조기각성장애. 그 중에서 술이나 멜라토닌은 입면장애, 즉 잠이 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각성하게 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으로서 수면제보다 부작용은 덜하지만 의존성이 있으며 만성불면증 환자의 경우 매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후 시차 적응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바른 인지로 불면증이라는 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수면 제한, 자극 통제, 수면 위생, 인지요법 등이 있으며 환자 스스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집에서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수면 제한. 수면 제한은 수면을 제한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수면 효율이란 전체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을 잔 시간 비율을 의미하며 수면의 목적은 휴식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내가 휴식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면 당연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 다음 2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 기상시간 고정. 둘, 취침시간 조절. 일찍 일어나야 일찍 잠이 옵니다. 설령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더라도 기상시간을 고정하셔야 악순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이나
초저녁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수면 효율이 높아지고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극 통제. 자극 통제는 침대를 다른 공간과 분리해서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대에 누워 20분 안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극 통제를 통하여 침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불면증이 아니라 숙면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면 위생. 수면 위생은 잠이 잘 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이완되고 체온이 떨어질 때 분비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빛에 노출될 때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TV, 컴퓨터, 핸드폰 모든 전자제품을 끄고 가급적 실내 온도는 약간 추운 정도로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암막 커튼 등으로 빛을 가리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면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치료받다 보면 어느새 숙면을 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엘하니온의 체질 치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체질 식사. 둘, 체질 침. 셋, 체질 한약. 체질 식사와 체질 침, 체질 한약의 목적은 우리 몸의 장부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과불균형된 상태의 장부를 건강한 적불균형 상태로 맞춰서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을 정상화시켜 불편한 증상들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의 경우 특히 자율신경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불면증이나 수면제 부작용으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체질 치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투고한 불면증 환자 치료 논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질로 이것도 치료가 되나요? 불면증 편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실에서 진맥과 상담 이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체질TV 엘하니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체질로 건강하세요.